리센스 메디컬의 김건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번, 인사드린 적 있었죠. 네. 뵙고 인사드리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명받고 또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그럼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일단 간단하게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공공학번 기계항공공학부 졸업한 김건호라고 합니다. 그 학부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 연구를 했었고, 냉각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 니즈가 이제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리센스 메디컬은 일단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계과에서 이제 많이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 같은 거 이제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열을 이제 결국 기계적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열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고, 열 에너지 어떻게 생기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빼서 이렇게 하는 게 냉각이에요. 근데 열에 관해서 우리가 쭉 전 산업 분야를 이제 보게 되면, 뭐 레이저라든지 RF라든지 있는데, 냉각은 이제 뭐 냉장고, 에어컨 그런 이제 되게 고전적인 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밀하게 그렇게 하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그거를 박사 때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래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생명공학자하고 의사들 협업할 기회가 이제 많았었는데, 정밀하게 세포를 이제 온도를 제어하면서 레이저처럼 냉각하게 되면, 레이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쓰이듯이 냉각도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차가워지면 세포가 잠시 기능을 멈췄다 돌아오게 되는데 냉각 마취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염증 인자들이 이제 냉각에서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염증 질환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급속정밀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쪽에 여러 분야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을 때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정말 저한테는 신문물이라고 느껴졌던 게, 이제 여자분들은 뭐 눈썹 문신도 하고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게 냉각을 시켜서 안 아프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눈에 빛나면서 대체 언제 상용화가 되냐 바로 그렇게 막 여쭤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네. 처음 만나 뵀을 때 대표님과 같이 만나 뵀잖아요. 네. 사업하신 분. 그래서 사업적으로 제품화된 거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서울대에 왔다 보니까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전공을 기계를 했기 때문에. 네, 얼굴 조금 익숙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 다 알아듣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쪽 분야를 이렇게 또 활용을 해서 또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대체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당시 기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극과 극이었거든요. 네. 완전 아이디어 제품 쪽이 아니면은 아예 그냥 딥하게 들어가는 거의 좀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사업화를 해서 가져가시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재밌었던 게,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똑똑하시니까 네,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네.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정말 풀기 힘든 게임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처럼 설레게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힘든 게 뭐가 있었는지,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과 나오셨다 하니까 네. 저희 전 공공학번이고, 그때 스타대회도 이제 공대에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많이 했던 건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어떤 좋은 연구를 쓸 때 인트로덕션에 데피니션을 딱 해요. 그래서 저도 박사를 할 때, 이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막상 그거를 다른 분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또 사회에 이제 뭐 경제 분야에 이제 가져갔을 때 사실 이게 다른 쪽에서는 이미 풀어진 문제라거나, 또는 기회비용을 못 이겨서 뭐 새롭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 경제 논리에서 필요가 충분히 하지 않는 기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 어떤 특정, 분명히 이제 되게 딥하건 맞은데
어찌 보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성이 굉장히 이제 디벨롭 많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또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걸 이제 이게 좀 커넥을 하기가 힘들게 되면, 먼 미래는 되겠지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장점이 있는 게, 자기가 저는 이제 기술 창업을 했으니까 연구를 하고 나서 그게 진짜 이게 문제의 데피니션이 진짜 문제인가, 이게 정말 문제일까,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요. 이게 뭐 기술자뿐만 아니라 양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하는 사람,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냉각 마취를 만든다고 해도 마취제가 정말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생물학자가 정말 좋은 걸 개발해서, 아니면 주사기 자체가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걸 이렇게 뭔가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 분야에서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배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옆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팀리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좀 변화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서 지겨울 틈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창업을 한다는 거는, 이게 또 기술 창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를 딜리버를 해서 커뮤니티에 어떤 기여를 하면서, 그게 공대의 가장 꽃이잖아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 나도 같이 부자가 되는, 그래서 되게 돈을 버는 게 떳떳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넥션, 사람들 필요한 거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기 때문에 또 이제 모티베이션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보육을 한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종수 교수님과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실제로 우리 기계과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전달을 해주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또 교수가 학생한테 전달을 하는 어떤 조언과 이 선배 창업가가 학생들한테 하는 조언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소리는 약간 잔소리에 가까운, 약간 교육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경우도 제법 있고, 근데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섭섭하게 내 말은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누가 한 얘기 똑같이 들으면 또 그건 듣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 창업의 선배로서 지금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이런 것만큼은 꼭 역량으로 꼭 갖춰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조언을 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창업한 지 이제 7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뒤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연구를 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합하면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창업하고 이제 쭉 연결을 해보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팀빌딩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창업자 본인 자신이 굉장히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해서 제가 특별한 기술을 만들었고, 그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창업을 하다 보면, 사업화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기술하고 융합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또 제조적인 관점에서 또 이게 또 바뀌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또 자기하고 경쟁 상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자신도 변화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고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좀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창업하는데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트레스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질을 타고 태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또 그렇다고 그런 자질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역량이 없다고 해서 창업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느 정도 좀 스스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롱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유연한 사고도 정말 중요해요.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예.
어렵죠, 유연한 사고가. 특히 연구를 하셨던 예. 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예.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본인이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핏이 다르죠. 일반적인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하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앞으로 우리 리센스 메디컬이라는 그 회사는 어떻게 이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꿈꾸는 어떤 그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냉각 분야가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분야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이게 고성능 가열 방식으로 또 뭐 RF라든지 뭐 초음파도 가열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이 이제 의료 쪽에서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고성능의 어떤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제 인재도 되게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냉각을 컨트롤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예전에 냉각 마취라는 게 사실 신기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눈싸움 하다가 오랫동안 뭐 스키 타다가 손이 얼얼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근데 의학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놀랐던 거는 의사들이 이 개념은 아는데 뭐 제가 눈 이제 주사 맞는 환자분들 뭐 할머니 제가 유학할 때 그걸 이제 썼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냉각 마취 된다는 걸 알고 얼음을 대고 있는데 즉 그 FDA한테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몇 도에서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도 이게 약효가 어떤 분자 뭐 단백질에서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컨트롤한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허가를 해주는 건데 냉각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몇 도에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를 가지고 냉각 맞춤 온도를 이제 찾았고 또 논문대로 보면 염증 질환 치료가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논문을 이제 보면 뭐 액체 질소로 한 5cm 거리에서 이게 너무 얼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서 쏜다. 이게 냉각 방법이. 근데 동상이 걸리면 안 되니까. 또 근데 이게 제가 실험을 해보면 또 이제 기계과시니까 예. 얼음 여기 위에 생긴가 마냐면 밑에 온다고 사실 별개예요. 상관없죠. 예. 습도하고도 이제 되게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온도를 뭐 염증 질환에서 아토피 부염 제가 뭐 탈모도 이제 염증 질환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탈모하고 그리고 뭐 건선이나 습질 이런 거 이제 온도를 찾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이프라인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밀 냉각으로 좀 의료 쪽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면 좀 뛰어난 어떤 공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참여해서 이 분야가 좀 많이 그 융성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즐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컨트리뷰션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몸이 알러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봄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고 눈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그 안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알러지 때 되면 알러지약 처방을 해주면서 너무 가렵고 그러면 이제 냉찜질을 해라.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그 냉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냉찜질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대고 있다 보면은 뭐 가려운 건 사라지지만은 이제 또 너무 또 차가워지면 또 그것 때문에 좀 불쾌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게 좀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또 의학계에서도 또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하면 예. 이게 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시장에 제가 내보면 약도 있고 그리고 냉각을 할 수 있는 냉각이라는 이게 칼이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뭐 약이 싸니까 이걸 안 쓰고 약을 쓰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어떤 데서는 약이 좀 비싸고 부작용이 있으면 냉각을 좀 더 활용하고 이럴 때 이제 좀 유연한 게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네. 그렇죠.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 끝으로 저희가 이제 뭐 비례와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제 또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대표자 본인이 아닌가. 이 회사가 잘 되면 정말 또 대표님께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좋으시겠지만은 또 개인의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 창업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한번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한번 마무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게 좀 배가 한 번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좀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됐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사무실 오면 이제 뭐 월에 쫙 이렇게 써 있는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쓴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죽고 죽음을 생각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세컨더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컨트리뷰션 이제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걸 되게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히 한 결과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기뻐한다면 그때 좋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 절제하에 창업할 때 내가 지금 하는 게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거 많이 찾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냐? 이게 정말 이 기술로 그 기회비용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만약에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기나긴 여정을 좀 어떤 분은 되게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모티베이션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정이 없는 얘기긴 한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인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창업가로서 내가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네. 이 기술도 사실은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런 수많은 연구나 이런 중에 어떤 하나를 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창업의 동기부여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의사 협업하고 생물학적 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니즈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좀 많은 제가 논문 쓰면서 이제 좀 느꼈던 그 공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증이 되면서 필요한 건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저한테는 중요했었고 그러고 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경제적인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대인으로서 남한테 컨트리뷰션 하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버는 것도 떳떳한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진짜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거가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을 계속 해가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가 확인을 처음에 하시고. 생각했던 게 나만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좀 유연한 사고로 하면서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약간의 그 나의 학자로서의 어떤 그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게이트가 열리게 되잖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같은 일들을 또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신을 또 가지고 또 끊임없이 그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또 지금의 이런 또 그 리센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또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셔서 진짜 뭐 이른바 대박 나시길 진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역시. 근데 이 확인은 정말 중요해요. 그 창업을 하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그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시제품 만들고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뭔가 지원 자금이나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와요. 그때가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시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곤두박질을 확 치거든요, 바닥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 끊임없는 도전인 거죠. 근데 도전이라는 게 솔직히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기계에 대한 어떤 뭐 제품 개발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거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가장 그 기나긴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그 다음 그 우리 그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